안녕하세요. 만물TV입니다. 오늘 좀 늦은 시간 라이브를 좀 급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영상 음향 조절한 후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수연님이 먼저 일타로 오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오늘 이벤트 어저께 이벤트 당첨자 안내하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라이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보통 라이브를 키면 한 1, 2분 정도 있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시죠. 오늘 제가 공지를 늦게 드렸네요. 비기트님 안녕하세요. 조수님 안녕하세요. 김경민님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리사수님도 오셨고 다들 반가운 얼굴들이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하게 좀 교육적인 내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교육적인 내용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만턱 라디오에 제가 언급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했었고,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구독자분 중 한 명이 댓글로 창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메일로 무례를 무릅쓰고 제가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메일로 서답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마쳤고요. 예. 그 다음에 그분이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창업을 준비를 했었고, 물론 창업했지만 그 다음에 창업이 뿐만이 아니라 저는 조금 이제 뭐 법인을 좀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를 조금 만들어 보려는 또 시도까지 해봤었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래서 창업에 대한 조금 욕구와 지금도 굉장히 강해요. 저는 항상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회사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했던 경험은 진짜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경험입니다. 예,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경험을 서면으로나마 아픈 기억이잖아요. 아픈 기억. 근데 그 아픈 기억을 제가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하실 때 또는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창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초 단계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용어도 좀 어려운 용어를 안 쓸 것이고, 그냥 스토리 형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벤트는 아니에요. 이벤트는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벤트에 대한 욕구가 지금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이벤트의 욕구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요 근래는. 물론 지금 본인 구독자분들도 좀 개인적인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도 사업을 하고 있죠. 저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현재 하는 사업을 떠나서 또 다른 사업도 제가 또 준비할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구독자분들도 창업을 해봤던 경험이나 아니면 창업 중이시거나 아니면 창업 준비 단계이신 분들은 저 댓글로 알려주시면 뭐 이메일 정도로 좀 서면으로 인터뷰 정도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좀 저희 구독자가 조금 늘고, 그 다음에 만물라이브가 좀 많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서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오프라인으로 인터뷰도 하고 싶어요. 예, 저도 오프라인으로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좀 특출났던 경험이라든지 교훈 같은 게 있으시면, 제가, 좀 제주도 빼고, 어느 곳이에서든지, 제가, 전화 연결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가 집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는 방법도 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일단 예고편을 말씀드리자면 사기 당한 사람이 있어요. 제 지인 중에. 그래서 그 사기 당한 사람에 대한 그 인터뷰도 제가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 당했다. 이 사람이 사기 당할 캐릭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사기를 당합니다. 그 사기도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거든요. 이게 자기도 알게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분의 경험담도 재미를 떠나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인터뷰는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했고요. 일단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창업 파트니까요. 창업 파트니까
만물라이브는 조금씩 제가 좀 욕심이 납니다. 만물라이브는 제가 나중에 뭐 스튜디오라도 생기면, 조금 뒤에 조금 이쁘게 화면도 만들어주고, 조금 좀 조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물라이브는 좀, 시간 나실 때 틈틈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잠 오신 분들은 가시고, 이제 지나가기 전에 인사 좀 해야겠네요. 우리 백설이님 간만에 오셨네요. 백설이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네. 그 다음에 뭐 이호주님은 이제 가시는 거고 잘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놨거나 이벤트 안내 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만물 라이브 시간에는 별도의 이벤트 문의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자, 이 지금 창업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만물 라이브에서 구체화시켜서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찍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리식으로 갈 건데요. 일단 유튜브 아이디를 공개하는 게 예의 같긴 한데 제가 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아이디는 뭐뭐뭐 캐스트 1234님으로 하겠습니다. 1234님. 자, 우리 유튜브 아이디 1234님 캐스트 1234님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네, 실제 경험담이고요. 어제 잘 쉬었냐고요? 예, 잘 쉬었어요. 근데 잘 쉬었는데 좀 두통기가 좀 아직도 있어가지고 어저께 좀 제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것 같고 제가 오늘 지금 포장을 다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메일도 엄청 보냈거든요. 제가 뭐 이메일 보내드렸죠. 뭐 이름 쓰라고.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다 포장해놨습니다. 비기트님 거는 제가 따로 빼놨고요. 일단은 이메일에다가 주소 주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지금 포장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발송을 할 겁니다. 예, 내일 정도 발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멘탈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원래 멘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벤트 같은 라이브는 제가 계속 드릴 겁니다. 라이브는 제가 드릴 거니까, 저도 지금 타이르를 달고 살아요. 저도 아까도 먹었거든요. 근데 또 먹기 뭐해서. 그리고 이벤트 지금 7월달 만물 컴퓨터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거를 지금 오늘 편집해서 올릴까 말까 지금 겁나 고민 중입니다. 예, 겁나 고민 중입니다. 백설이님 잘 모르시는구나. 어저께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어저께 라이브를 한번 보세요. 어저께 제가 라이브 올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창업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질문 한 10가지 정도로 좀 줄여서 메일로 드렸었습니다. 일단 이분은 제가 소정에 대한 답례품을 드리려고 제가 주소랑 연락처를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 그 한주님하고 조수님, 한주님하고 조수님은 조금 릴렉스 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분께서는 지금 소정의 답례품도 반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벤트를 이거 좀 고마워서 제가 선물 좀 드리려고 했더니 주소를 좀 안 주셨어요. 언제라도 주소를 주시면 제가 소정의 좀 그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자, 잠깐만요. 이거 라이브의 또 묘미죠. 자, 우리 김한주님하고 또 아까 누구였죠? 조수님. 자, 두 분 다 이제 언급 그만하십시오. 언급하지 마세요. 특히 김한주님,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자, 채팅에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내용이 좋은, 내용을 마셔야죠. 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소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소개와, 창업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렸더니, 이분께서는 나이는 밝히진 않으셨는데,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은 대충 나이가 이제 추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보통 창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직장에 대한 조금 불안감 때문에 하는 거겠죠. 보통 창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전문 장사꾼은 아니죠. 일단은 본인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신상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길게 물어보진 않았고, 일단 직장인이었다. 그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어요.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자, 일단은 모든 직장인들이 이걸 겪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잘 참고 넘어가지요. 근데 이분이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창업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기회가 찾아와요. 예, 찾아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뭐냐면, 사촌형. 자, 사촌형이 같이 장사를 해보자는 제안. 자, 일단은 가까운 지인이죠. 자, 가까운 지인이 그 사촌형이, 제안을 했습니다. 창업에 대한. 그리고 이 사촌형이 창업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언급하고 싶어요. 자, 사촌형이 같이 장사를 해보자는 이 제안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요. 인간관계상. 그 다음에, 사촌형에게 같이 장사를 해보자는 이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사촌형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창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사촌형한테 의지를 해서 창업을 하던 케이스겠죠. 물론 잘 됐으면 해피엔딩이겠지만 보통 창업을 하실 때는 본인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누가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프랜차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런 관련 서적은 1개, 2개 정도는 읽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스타트를 해버리면, 근데 이분이 지금 있어요. 지금 이분이 굉장히 큰 조건을 걸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촌형이라는 분이 건물주입니다. 제가 이제 유추해봤을 때, 이 사촌형이 건물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매형이랬는데. 일단 그 부분 넘어갈게요. 일단 뒤에 가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창업 당시 컨설팅 도움을 받았거나 관련 서적을 읽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레스토랑에서, 자, 이분이 창업한 게 뭐였냐면, 스페니시 그 레스토랑입니다. 스페인 음식. 예, 스페인 음식 레스토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입니다. 별로 없죠. 그리고, 요것도 프랜차이즈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분이 프랜차이즈라고 밝히진 않으셨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레스토랑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그 간판 이름이 프랜차이즈 같더라고요. 왜냐면 대전에도 있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프랜차이즈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스페니쉬 레스토랑은 굉장히 진짜 유니크하죠. 잘하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이분의 아이템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창업 당시 컨설팅을 받았거나 관련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라는 물어보는 건데, 레스토랑에서 주량한 일했답니다. 이게 아마 스페인 레스토랑이겠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픈하기 전에는 일주일간 교육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이 부분이 거짓을 합니다. 제가 그 외식업에 대한, 그 창업에 대한 제 의견도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일단 레스토랑에서 2장을 일했다. 일단 이 한 곳에서만 일했겠죠. 스페인 레스토랑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페인 레스토랑 아마 동일 동일 업종일 거예요. 같은 간판.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일하면서 일했던 곳의 입지가 상권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도 받쳤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상권이 좋은 지역이었다면 장사가 잘 됐겠죠. 그러면 장사가 잘 됐으니까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 아이템에 대한 좀 예상 수입 예측이 아마 불가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잘못 예측이 되었거나. 보통 요식업을 준비하실 때는요, 이건 특이한 케이스죠. 스페인 레스토랑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고깃집을 할 거야, 내가 만약에 통닭집을 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한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봐야 합니다. 여러 곳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브랜드를 정했다 하더라도 상권을 최하 3개 정도는 상권을 둘러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상권마다 완전 다르거든요. 극과 극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에 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창업 당시의 준비 기간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창업 당시의 준비 기간이 3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개월이 아마 사전 작업 기간이 아닐 겁니다. 사전 작업.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3개월 정도 창업을 준비할 때 3개월 정도 썼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자세한 내용을 안 쓰셔가지고 아마 2달간 교육을 받았다 했잖아요. 레스토랑에서 2달 정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오픈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교육을 또 받았다. 아마 이 기간 같아요. 3개월이. 이게 이분은 스페인 레스토랑을 어떤 경로로 해야겠다라고 어떻게 결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창업을 하실 때 사전 작업을 하셔야죠. 사전 작업. 그죠? 자, 사전 작업 같은 경우에는 3개월도 적습니다. 3개월 적죠.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뭐 창업박람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분기마다 창업박람회에 갔다 옵니다. 그 창업박람회에 갔다 오면요. 많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특히 시골 같은 경우,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창업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 수가 100개라면 그 중에 70개는 요식업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70개 중에 또 70%는 통닭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식업도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겼지만 한 군데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닭집은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기술이 없어도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 실제 가서 경험한 겁니다. 업체수, 그 창업 박람회 100개의, 예를 들어서 100개의 업체 수가 참여했는데 70개가 요식업입니다. 근데 그 70개가 또 70%가 통닭집이에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이게 통닭집도 살아난 데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작업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사전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일단 창업 박람회 같은 거는 꼭 참석을 하시고요. 창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 가시면 창업 박람회를 치시면 지역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이 있거나 좀 멀리 있더라도 급하시면 그 지역에 가셔서 창업 박람회는 한 2회 정도는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창업 박람회도 주최자라고 해야 하나? 주최자마다 이 창업박람회 색깔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A라는 주최자와 B라는 주최자가 별도로 따로 한 번씩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전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관련된 서적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문 용어라든지 마진율 같은 게 나와요. 이런 책에서도 마진율이 나오고 근데 프랜차이즈마다 가점포 그 다음에 점포의 숫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용어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 내용과 창업 비용을 이제 물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짧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밝히고 싶지 않았던 부분 같아서 제가 더 물어보진 않았고요. 일단은 스페인 레스토랑이 굉장히 흔치 않았습니다. 자, 스페인 레스토랑 굉장히 흔치 않죠.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몇 개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창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구체적인 액수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교육비가 800만 원 정도 제출되었답니다. 8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 2018년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교육 비용은 보통 평균 300에서 700만 원 또는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비용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요식업이 교육비가 좀 비싸요. 참고적으로. 그리고 일단 그 교육비나 가맹비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만물라디오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창업자의 제가 사이트를 블로그를 들어가서 유심히 봤더니 스페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장난 아니죠. 예, 인테리어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건물도 크고요. 이분이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예, 이분이 제주도에다가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주도에서 스페인 레스토랑을 차렸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 원인이 이분도 아마 인지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어쨌든 창업 비용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억대는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억대는 무조건 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사진상 제가 봤을 때 규모를 봤을 때 상당한 규모였고 그 다음에 앞에 그 안에 그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져 있었고 그 다음에 메뉴판만 봐도 대충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몇 억 쓴 것 같습니다. 물론 사촌형이랑 같이 하는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분할을 했겠지만 그래도 몇 억대는 깨지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뭐 틀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짧은 글을 보고 예측하는 거니까 이제 이걸 제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이분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분의 경험을 토대로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이 정말 용기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비가 800만 원 정도면 굉장한 규모의 금액이 깨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일 학교 가는 사람들은 이제 주무시고, 학생들은 자도 돼요. 괜찮아. 우리 정민석이 들어가 자. 괜찮아. 빨리 자. 너 내일 학교 늦겠다. 빨리 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너무 내가 집중했구나. 우리, 많은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확실히, 이분은 완전히 지금 쓰쓴 경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진짜 박수 한번 드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창업 직후 매출 상황과 폐업 시의 매출 상황을 한번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폐업 직전의 매출, 수익률을 제가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업 직후의 매출은 오픈바를 제외하면, 자, 오픈바. 그렇죠. 오픈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픈바라는 것은 요식업에서는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이 오픈바 때 잘하지 않으면 그 요식업은 거의 실패한답니다. 요식업은 특히나 그래요. 자, 사람들이 밥집 많죠. 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개업했네? 들어갔어요. 자, 오픈바 때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근데 맛이 없어. 안 갑니다. 식당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바 때는 굉장히 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요식업은. 예. 요식업은 진짜 중요합니다. 오픈바. 그래서 혹시 요식업에 관련된 오픈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오픈식이라든지 오픈바를 정말 신경을 몇백 배 쓰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픈바를 제외하고 점점점 그리 수익은 좋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러면 해볼 만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한계가 명확해 보였다. 내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이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보였다. 이분은 잘 빠지신 거죠. 이분은 잘 빠지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가 보통 자기 가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그 숫자 분석을 하신 거겠죠. 한계가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빠진 게 손해를 덜 보는 거다라는 감. 근데 보통 창업을 하셔가지고 장사하셔가지고 크게 망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계속 버티는 경우죠. 계속 버티는 경우. 그래서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를 끼고 하는 창업이냐 아니면 본인이 직접 만든 자영업이냐 그거에 따라서 마진율도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 대비 수익을 반드시 고려해 볼 상황입니다. 그건 1번이거든요. 1번. 그래서 이분은 그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시면 오픈바 할 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그 한계, 그 수익에 대한 한계점은 마진율을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길게 쓰셨어요. 이 부분을 제일 길게 쓰셨습니다. 창업의 실패 원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영님. 예,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대본을 읽고 하기 때문에, 자, 창업의 실패 원인을 이분께서 직접 길게 써주셨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것이 고려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형의 건물이라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었답니다. 이게 월세가 없거나 굉장히 많이 깎아왔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랬지만 생각보다 위치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 식당 자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찾아오게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 내 음식이 맛있으면 찾아오겠지라는 생각. 위치가 안 좋은데. 그리고 우리 식당은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 관광지도 없었고 숙소 또한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 오려면 오로지 식사말 위에 산골짜기까지 오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한참을 내려가야 했죠.
이 부분은 실패 원인이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실패 원인이 맞아요. 제가 봐도. 근데 문제는 창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이제 창업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리를 봤을 건데,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간 거겠죠? 그죠? 월세를 안 내니까 자기가 봐도 이거가 좋은 자리는 아닌데, 여기를 간 거라고 이제 보겠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대로 할 겁니다. 월세가 없어, 저거. 그러면 나 여기 들어갈래. 자리가 안 좋아도. 그리고 내가 맛있게 하면 찾아올 거야, 라는 생각.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식당 업종이 스페니쉬 음식 아닌가요? 스페인 음식? 스페인 음식을 먹는 분들은, 물론 가족 따위도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의 여행지는 제주도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젊으신 분들은 제주도로 안 가고 해외로 가잖아요. 가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면 연령대 타겟팅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차적 원인은. 그리고 2차적 원인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1차적 원인을, 실패 원인을 이제 자리라고 이제 판단 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봤을 때,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한 스페인 레스토랑 흔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스페인 레스토랑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 오픈했던 곳이 제주도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만약에 스페인 레스토랑을, 내륙 지역에 있는 좀 중소도시 이상급으로 오픈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제주도라는 입지에 맞지 않다고는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면 차라리 제주도에서 할 거라면 더 좋은 상권에서 했었은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돈이에요.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월세에 대한 부담, 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할 때 가장 접하기 쉽고 흔한 것이 흔한 요식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식업이 제일 만만해서 했다라는 거죠. 요식업이 제일 많이 생기고 제일 많이 망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손님이 찾아올 만큼 음식이나 맛의 퀄리티가 높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 보고 굉장히 감동 먹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진짜 진심으로 다해 써줬구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본인 음식이 맛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맛이 있다고.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자기 반성한 결과입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죠. 맞습니다. 자리가, 내가 음식점이 폐업을 했지만 폐업에 대한 실패의 원인을 본인한테 돌린 겁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고, 그래서 음식의 맛이 퀄리티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음식 같은 경우는 특이한 음식이잖아요. 그죠? 웬만한 기술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두 달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교육 한 몇 주 받은 걸로 이제 시작하신 것 같으신데, 맞죠? 맛있을 것 같지는 않죠? 몇 년씩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래서 차라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리가 쉬운 조금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다시 창업 당시로 돌아간다면 꼭 되돌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창업은 성공했을 거다라는 예측도 물어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창업입니다. 창업. 예. 창업을 하셨다가, 실패하신 분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예.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분이 이제, 피드백을 본인 스스로 내린 건데요. 이 질문은 제가 한 겁니다. 창업 당시로 돌아간다면 꼭 되돌고 싶은 거. 식당의 위치, 그 다음에 메뉴의 선정, 그리고 더 긴 준비 기간이 들었으면 성공했을지도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거죠? 일단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요식업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요식업인데, 그 요식업에 대한 음식 조리에 대한 준비 기간은 짧았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요식업에 대한 마케팅 연령대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셔서 제주도 그곳 산골짜기 그곳에 오픈을 했을 경우, 그죠? 위치나 경로 또는 마케팅에 대한 전략도 전혀 없었을 거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이분도 아마 똑같이 느끼신 겁니다. 다 하고 나보니까. 그 식당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식업은 식당입니다. 예, 요식업은 식당이에요. 정말 맛있지 않는 이상. 정말 맛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는 이분이 또 좋은 말을 하셨죠. 요즘에는요, 요식업은 밥벌이만 해도 성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밥벌이만 해도 성공이다. 그만큼 요식업이 가장 많이 생기고 가장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식업은요, 정말 피해가 커요. 권리금. 예, 권리금. 권리금이 있잖아요. 요식업을 내가 제가 7천만 원 주고 식당을 인테리어 쫙 했어요. 자, 그대로 누가 인수 받으면 권리금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권리금은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이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러자니 식당을 좀 허접하게 만들기도 뭐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식업은. 제일 만만하거든요. 예, 제일 만만해요. 요식업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만만하거든요. 요즘 또 조리에 대한 프로세서가 굉장히 잘 나와서, 그냥 불 켜고, 물 끓이고, 불 켜고, 데피고, 그런 정도 하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그 요식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트렌드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10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간략하게 이분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제가 내린 이제 피드백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냐면,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있답니다. 그리고 창업으로 잃었던 돈을 메꾸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창업할 생각이 없답니다. 와, 이분은 이 한 줄을 배운 겁니다. 이 한 줄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창업할 수 없다에 굉장히 강력하게 쓰셨거든요. 이분은 단호한 겁니다. 이분이 뭐 때문에 실패하고 실패 원인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봤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그 스타일을 보시는 거예요. 예, 스타일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창업에 꿈꾸는 예비 창업주들이 하고 싶은 말. 자, 아까 창업 준비하신 분이 누구였죠? 아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이지님이었나요? 제이지님? 우리 제이지님이 창업 준비하신 것 같아요. 곧 애도 태어나시죠? 예, 곧 애도 태어나시죠? 우리 제이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창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까 누가 창업할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창업 준비 중이라고? 나 채팅을 얼핏 본 것 같은데. 아, 가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게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이지님? 카페. 카페. 우리 카페 사장님입니다. 지금 제이진이 카페 사장님이네. 내가 파워는 시끄러운 걸로 보내드려야겠다. 그것도요, 그, 카페도, 저가 카페가 많이 생겼잖아요. 막 1,000원짜리, 1,500원짜리. 그것도 다 있어요. 달라요. 마진율이 다 다르죠. 그죠, 제이진님? 예. 제이진님도 아실 거야. 마진율이 다 달라요. 그 프랜차이즈마다. 그거는 본인이 잘 선택하는 겁니다. 예. 뭐 가맹비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비 같은 것도 뭐 딴 데는 막 공짜도 있어요. 자, 카페가 가장 요식업 다음으로 좀 어렵죠. 요즘에 카페가 많으니까. 제이지님이 능력 있는 겁니다. 제이지님이 잘생겼나 보다. 우리 제이지님이 잘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카페가 잘 되지. 그죠? 우리 제이지님 잘생겼나 봐. 저 사진 봐봐. 머리 휘날리고 있잖아. 딱 저렇게 생겼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제이지님? 머리 휘날리면서. 어디인지 이제 궁금하네. 잘생겼을 것 같아.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아. 그 다음, 이분이 마지막 말을 이제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써주셨어요. 자, 이분이 아주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좀 다른 이제 그건데, 안녕하세요, 의왕님. 자신이 창업하려는 분야에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창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파란 소리죠. 예, 파란 소리입니다. 아주 짧고 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분이 언제적 이제 현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분의 이제,
무슨 말씀이시, 조선님, 근데 물건을 어떻게 나눔할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나눔 이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나눔하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골드티미님 안 씻고 오세요? 우리 골드티미님 안 씻고 오세요? 오늘 골드티미님 씻고 와야 하는데, 이 시간 좀 씻을 시간 아닌가? 지금 우리 골드티미님 씻을 시간인데. 씻고 오셨대요? 그렇지. 좋은 현상이야. 다음부터 씻고 오세요. 방송 도중에 나갔다 오지 마시고. 나눔할 때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서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좀 길게 써주세요. 자, 알아듣기 편하게. 골드티비님은 내가 할 때 꼭 씻으러 가. 놀다가. 자, 그래서, 일단 이분의 지금 내용을 보고 제가 좀 메모를 해놨는데, 아까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지인의 가게, 즉 지인의 가게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양날의 칼날입니다. 굉장히 양날의 칼날이에요. 만약에 좋은 상권이었다면 공짜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저도 아는 분들 몇몇 분 보면 오픈했다고 가면요. 뭐냐면 자기 아는 게 자기 뭐 형이나 누나가 이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샀어. 거기다 1층에다가 이제 오픈하시더라고. 근데 그 자리가 안 좋아. 내가 봐도.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양날의 칼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꼭 경제적 그 여건 때문에 꼭 월세가 싼 아니면 월세가 공짜인 거기에 하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아이템,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다시 리셋해서 하십시오. 예. 그 곳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아이템을 연구해서 하시는 게 좋지. 내가 이 아이템을 할 건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로 갈 거야. 그 생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A, B의 순서를 좀 바꾸고 가십시오. 예, A, B에 대한 순서를 바꾸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스페인 레스토랑에 대해서 또 얘기했던 거, 연령대 타겟팅을 잘못 잡았다는 거, 그건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끝나고 질문 타임 받을게요. 자, 일단 창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를 끼고 하는 창업이 있고, 또는 직접적인 직접적인 이제 오픈을 하는 참여가 있어요. 오픈형. 직접 오픈, 그리고 프랜차이즈 오픈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창업은 크게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만턱라디오에서 세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픈 시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2014년 말부터 요식업이 어떤 시스템을 바뀌고 있냐면, 간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간편식.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패밀리 레스토랑 있죠. 패밀리 레스토랑 한 10년 전에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간편식, 요식업도 간편식, 그러니까 뭐 밥버거라든지 뭐 혼자 먹을 수 있는 거 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래 간편식이 2014년 말부터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춤하거든요.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오픈 시기에 맞는 프랜차이즈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내가 5년 전에 통닭집을 하려고 했어. 통닭집을 예를 들어서 5년 전부터. 라고 오래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바뀌는데, 트렌드는 바뀌어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 내 주변에 보시면 아시는 게 뭔지 알아요? 제 주변에 돈 버는 사람들 보면. 가게를 오픈해요. 진짜 큰 돈 주고 오픈합니다. 그래갖고 3년 딱 이빠이 돈 벌고 그 가게 팔아버려요. 권리금 받고. 팔아버려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아이템 구해서 오픈하고 2, 3년 뽑아먹고 팔아버리고. 장난 아니죠? 그게 머리 좋은 겁니다. 그게 머리 좋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뭐라냐면, 그분도 제가 인터뷰를 할 겁니다. 추후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뭐 2억을 들여서 그 오픈했어요. 2억을 오픈했는데 그분이 1년 만에 2억 뽑았습니다. 1년 만에 2억 뽑았다고요. 자기 그 투자금 다 뽑았다고요. 예. 그 돈 뽑고 남은 2년 동안 자기가 본 거 싹 순수익. 그 다음에 나머지 권리금 받고 팔고.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어합니다. 트렌드를 읽어. 그래서 2014년 말부터 간편식이 인기 있었기 때문에 이 스페니시 레스토랑이 언제 오픈 케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타겟팅이 맞지 않았고 시기상 적절치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서면으로 받은 거라서 정확한 이제 피드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창업 업종마다 좀 다른 관점을 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이지님 한번 좋은 있으니까, 우리 제이지님 카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카페를 하셨나요? 어떤 계기로 우리 제이지님은 카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떤 계기로? 잠깐만요. 채팅이 안 보이나? 우리 제이지님 채팅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제이지님은 어떤 계기로 카페를 하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좀 들어볼까요? 뭐 밝히기 싫으시면 안 밝혀도 돼요. 네, 안 밝혀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제이지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요식업을 창업했는데 제이지님 제가 길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요식업을 창업했는데 채팅이 느려. 요식업이 너무 힘들어서 제이지님 따라 제이지님이라고 지금 제 목소리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식업이 너무 힘들어서 좀 편한 거 찾다가 카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카페가 그 요식업 보다는 조금 편하죠, 몸이. 예, 몸이 좀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이분은 이제 요식을 했던 분이고 이제 장사에 대한 이제 조금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밥벌이는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직감적으로 경험상으로 간 거죠. 그죠, 제이지님? 예, 이게 자기 직감 경험상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처음 창업하신 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이지님처럼. 예. 절대 제이지님처럼 처음 하신 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이지님이. 처음에 요식을 했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제이지님 성대면서 똑같이 한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업종마다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 업종마다 다른 관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인지, 뭐 카페인지 아니면 도서관인지 피트니스센터인지 PC방인지 편의점인지 그런 걸 다 봐야 돼. 다른 관점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그럼 그 다른 관점 어디서 배우냐? 바로 책입니다. 책에서 배우는 겁니다. 책에서 1차적으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발로 뛰십시오. 최소 3군데 이상. 최소 3군데 이상. 자, 여러분들 그 3군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발 아픈데 차비 드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은 몇 천만 원 몇 억개 집니다. 실패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저도, 제가 저번에 마물라디오 얘기하셨지만, 제가 마물라디오 얘기하셨지만, 제가 그 유튜브에 관련된 사무실을 하나 차리고 싶다 말씀드렸었죠? 저도 지금 그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 들었는데, 그래도 확신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약간 트렌드가 늦긴 했어요. 하지만 여긴 지방이니까 지방은 좀 늦게 오잖아요, 트렌드가. 그래서 내가 좀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좀 쉽사리 좀 확신이 쓰진 않네요. 보통 확신이 있었을 때 창업을 하면 실패하면 크게 실패합니다. 하지만 좀 반신반의할 때 창업을 하면 덜 망해요. 왜냐면 돈을 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세 군데는 좀 팔아라. 일단 책부터 읽고. 그리고 제가 왜 사무실을 왜 하고 싶냐면, 여기 지금 촬영 장소가, 이제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인데, 하여튼 저도 창업입니다. 네, 저도 자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다 일 끝내놓고, 이제 직원들 다 퇴근시켜놓고 제가 하는 건데,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좀 모시고 해야 하잖아요. 모시고 해야 하는데, 제 사무실이거든요. 그냥 제 개인 집무실? 제 개인 집무실에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 상대방의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 유튜브 사무실을 하게 되면 좀 본격적으로 좀 크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아직 그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제가 좀 뒤어서, 쉽진 않구나. 여기 쉽진 않구나. 여기는 연령대가 정말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 우리 아까 우리 정민석 학생, 거지 정민석이 학생이니까 집에 들어가잖아.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남으신 분들은 다 성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프랜차이즈 관련된 부분, 일단 창업에 대한 이제 인터뷰 내용들은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창업에 대한 이제 실패하신 분, 창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저한테 아주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또 라이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영상에서 좀 기분이 나쁘거나 영상을 이 영상 마음에 안 들어, 내려! 그러고 댓글 주시면, 아니,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당장 내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1234님. 캐스트 1234님, 캐스트 1234님의 소중한 경험이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큰 경험이 될 것이고 또 교훈도 될 거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턱 라디오 때 프랜차이즈 고르는 거 창업과 프랜차이즈 고르는 법은 제가 만턱 라디오로 조금 체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체계적으로 라이브로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턱 라디오는 제가 추후로 천천히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제가 마물 컴퓨터, 예, 마물 컴퓨터, 또 마물 이벤트를 이제 올려야겠죠, 이벤트를. 구독자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 신경 쓰진 않아요. 어차피 뭐, 다시 또 이벤트 걸면 올라오니까. 근데 그건 중요하진 않다고요. 예, 중요하진 않고. 그냥 제 영상을 조금 뭐라 그러지?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운영자만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중에, 이건 여러분들 공개하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시청 클릭수 대비 시청 시간이 제일 짧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클릭수 대비 시청 시간이 굉장히 짧아. 막 20초, 3초밖에 안 봤어. 그 영상이 뭔지 아세요? 예, 그거예요. 컴퓨터 이벤트 영상입니다. 자, 컴퓨터 이벤트 영상은요, 발표는 길어요. 발표는 의외로 길어요. 이벤트 발표는 길어요. 지 발표 걸렸나 봐야 하니까. 근데 이제 이벤트 안내 영상 있잖아요. 매달 한 번씩 올리는 거. 메인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죠? 그거. 그게 조회수가 많죠? 근데 그 평균 시청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평균 시간이 40초. 평균이 40초예요. 이게 클릭 한 번 한 사람이 평균 40초 본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제 모든 영상 중에 최하위예요. 시청 시간이. 근데 문제는 그걸 준비한 게 한 달이잖아요. 제가 한 달. 그 영상을 내가 만들려고 한 달 동안 부품 수급해서 한 달 동안 모은 부품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짧아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보상받고 싶진 않아요. 우리 조수연님 말처럼 제가 노력을 보상받고 싶진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 선정할 때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고 사연을 많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응모를 했는데 5,000명 중에 4,800명이 이래요. 4,800명이. 그 4,800명을 제가 어떻게 걸러냅니까? 못 걸러내죠. 그런 시스템도 없고 유튜브에. 그죠? 이름의 이벤트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 이벤트라고 안 걸어놓으면 기분 안 옴. 근데요, 이게 비계팀도 아셔야 할 게 뭐냐면, 비계팀 나중에 언젠가는 유튜브를 하시겠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분석하는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 분석한 공간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뭘로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나와요. 사람들이 뭐 어떤 걸 검색해서 내 채널에 들어왔다. 라는 그 검색 순위가 있어요. 분석. 그게 제일 많은 게 이벤트예요. 47%가. 이게 제 채널에 들어오는 유입수의 47%가 아직까지는 이벤트입니다. 예, 이벤트. 그러니까 제가 아직 구독자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만 돼도 이벤트라는 걸 안 걸어놔도 이벤트라도 안 써놔도 찾아오실 분은 찾아온다는 소리죠. 하지만 저같이 아주 작은 유튜버들은 이런 식으로 내 어필을 하지 않으면
유입 자체가 안 돼요. 유입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 채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도 아무도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벤트라는 글자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기부 나눔이라는 용어를 써줘요. 예. 저는 컴퓨터 쪽 사람이 아니에요. 예. 컴퓨터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그로는 아니더라도 유입에 대한 용어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만물 라이브를 좀 키우고 싶은 게 뭐냐면 좀 뭐라고 그러지? 인터뷰, 진짜 오프라인 인터뷰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좀 도와주고, 나도 조회수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업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구지? 누구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어느 되게 60만, 70만의 그 컴퓨터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그 영상을 찍을 때 어느 BJ가 나왔어요. 그 BJ가 잠깐 손님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BJ가 엄청 늘었다면서요? 그게 파급 효과거든요. 그게 파급 효과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게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고, 합방은 좀 그렇다. 내가 왜 당신과 합방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고, 또 혹시 자기의 그 소중한 경험이나 특별한 경험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 같은 거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면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화상통화도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붙였던 말인데 만물 마스코트 만들 생각이 없나요? 못 만들겠어요. 제 실력이 부족해서 못 만들어요. 제가 컴퓨터 관련된 업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누가 만들어주면 좋긴 하겠는데 만물 마스코트가 제가 못 만들겠어요. 예, 못 만들겠어요.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만물 라이브 있죠. 우리 만물 라이브 할 때 제가 생일 때 그 엿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엿 할 때 엿 할 때 좀 상대방, 우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만물 라이브 할 때 진짜 실제 제 손가락으로 그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연구해 볼게요. 예, 생일빵엿. 예, 생일빵엿은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직접 손가락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근데 그것도 재미있게 있긴 한데, 있긴 하겠는데, 까긴 깔 겁니다. 예, 여러분, 저긴 까긴 깔 거예요. 까긴 깔 건데, 이제 제 직접적인 손가락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손가락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때 뭐 그림을 그리든, 뭐 프린트 사진을 붙이든, 뭐 USB는 좀 안 보여. 한참 봐야 하잖아.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경스님이 재능 기부를 하겠다네요. 우리 경스님이 제 만물TV 마스코트를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진짜 만들어 줄 거예요? 잘 만들어 줘야하는데, 저는 무조건 저작권 없는 걸로. 글씨체, 저작권 없는 걸로. 저작권 없는 걸로. 만들어주면 고맙죠. 만들어주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 대신 계속 써먹을 거야. 계속 써먹을 거야. 너 이거 크기가 좀 이상해. 크기 딴 걸로 보내줘.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써먹을 거야.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가. 생각 잘하세요. 생각 잘하시라고. 봐봐, 댓글 없잖아. 댓글 없잖아. 10년 동안 우리 뭐 그래. 제가 그 마물TV 그 USB 하나 드릴게요. 마물TV USB. 예, 마물TV USB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마물TV USB 불어가지고 몇 개 안 남았는데, 마물TV USB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긴하게 쓰시라고. 아, 그리고 경스님은 또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 업로드 되면 경스님 댓글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좋죠. 그 다음에 영상은 오늘은 크게 재미는 없었죠. 오늘 영상은 재미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유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조금 많이 우리 오로라메시님은 너무 늦게 오셨다. 오로라메시님은 딱 끝날 때 오는 것 같아. 기다렸다가 그거 하려고. 그 태양방님 그 컴퓨터 정리하는 법 있잖아요. 선 정리하는 법. 거기 네이버 가셔서 컴퓨터 선 정리하는 법 치시면요 동영상으로 20만 개 떠요. 20만 개.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제가 컴퓨터 선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왠지. 예, 왠지.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만한 깜은 아니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네요. 오로라미 씨님은 경고야. 오로라미 씨는 맨날 그래. 끝날 때 와. 끝날 때 와. 끝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백설이님한테 제가 USB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이틀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메일을 못 드렸습니다. 메일을 못 드렸기 때문에 다음 이벤트 때는 꼭 좀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몇몇 분들이 제가 저번 이벤트 라이브 어저께 라이브죠. 어저께 라이브에서 제가 몇몇 분들을 이제 팸이라고 지칭했죠. 애청자. 자, 팸이란 용어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패밀리의 팸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소수 집단 같아서. 그래서 몇몇 분들, 제가 아이들 외우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아이들 외우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애청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예, 애청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애청자. 그리고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팸이라고 하면 소외감 느끼니까. 그래서 애청자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애청자 합시다. 우리 애청자. 그리고 만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줄임말 싫어합니다. 만물 하이를 만하라 하잖아요.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애청자. 우리 애청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잖아요. 만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짱나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쓰는 거죠? 다 개나서 미안합니다. 다 그렇게 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깔끔하게 합시다. 깔끔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라이브는 제가 조금 실수를 했죠. 내가 너무 늦게 올렸죠. 너무 늦게 올렸습니다. 원래는 일이 늦게 끝났어야 하는데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벤트 영상을 올릴 거예요. 7월달 이벤트는 일단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컴퓨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만약에 영상 올라가면, 영상도 보시고, 본문 텍스트 있죠? 펼치기. 그거 내용 꼭 숙지하세요. 나중에 가는 수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당첨자분들, 제이지님이라든지, 그리고 냉강님 해가지고 하여튼, 어저께 당첨된 분들은 제가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식은 지난다고 달라진 거는 커뮤니티에 올려놓으실 건가요? 커뮤니티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이벤트 영상, 본문 텍스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이벤트 영상, 본문 텍스트에 올릴 테니까, 꿈속 컴퓨터님도 제가 내일 보내드릴 거예요. 꿈속 컴퓨터님, 제가 내일 보내드릴 겁니다. 아직 안 받으셨죠? 꿈속 컴퓨터님, USB. 예. 꿈속 컴퓨터님도 아마 USB 안 받았을 겁니다. 아마 내일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내일 한번 커뮤니티를 확인해 보세요. 일단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소소하게 좀 대화한 식이 했기 때문에 다음 라이브 할 때는 좀 즐겁게 게임도 하면서, 생일빵도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만물TV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백선님 마지막 멘트. 오늘의 교훈입니다. 백선님 한 말, 창업 안 해야겠다. 맞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자세요.